제가 다이어트 중인데 짠 음식을 먹었어요. 어떡해요? 저염식해야 살 빠지는 거 아닌가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은근히 큰 편견이 사로잡혀 있는 나트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염분하고도 같은 맥락이죠. 소금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살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식단을 생각하면 보통 다 저염식이죠. 다 저입니다. 하지만 이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가짜 다이어트나 항상 반대로 말씀드리죠. 그게 바로 못 먹어서 살이 찌는 거라고요. 흔히들 단짠단짠이라고 하죠. 짠맛이랑 단맛 그리고 다채로운 맛들을 채워주면 폭식증이 소멸된다, 이런 이야기들처럼 말이죠. 자, 우선은 나트륨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경영학과라서 원소 주기율표 하나도 모릅니다. 사실 무기질, 유기질 이런 개념 같은 것도 제가 블로그에 칼럼들을 쓰기 시작하고 유튜브 채널을 파서 운영하기 위해서 공부가 되니까 이제서야 안 것이고요. 솔직히 처음에 6개월 동안 체지방률 8%까지 감량할 때는 아무런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필수적으로 관련된 나트륨에 대한 정보들만 쏙 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이란 전해질입니다. 제가 요즘 꽤 지겹게 말씀드렸죠. 영양분이 채워져야 비로소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뀐다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수분 등의 영양분들이 필요한 곳에 도달시켜주는 물질이 전해질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들어가자면 삼투압 조절을 통해서 혈액과 혈압을 안정화시켜주고 칼륨과 같이 신체 전반적인 신경 전달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가짜 다이어트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근력 운동 시에 수축 이완을 돕는 기초적인 성분이고요. 이런 작용들은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영양소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도와주는 물질이다 정도만 알아도 복근 다 튀어나오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진짜로 깊은 부분들이 궁금하다, 아주 방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연락주세요. 저랑 같이 카페 가서 논문 원서까지 같이 보면서 즐겁게 스터디를 진행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적당량은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이어트 식단 관리할 때 왜 꼭 저염식, 저나트륨 이런 얘기가 튀어나올까요? 이건 사실 나트륨 자체보다는 음식들 사이에 있는 어떤 관계들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운동 가르쳐주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완전 프로예요. 우리가 배우는 입장 말고 가르쳐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살이 쪄서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살을 빼고 싶어서 선생님을 찾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안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드시는 음식들이 엄청 짜거나 엄청 달거나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예를 들면 햄버거, 치킨, 피자, 짬뽕이나 라면 국물까지 막 원샷하고 닭꼬치, 엽떡, 허니콤보 이런 거요.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이나 선생님들이 일단 체중 관리나 식습관의 개선을 위해서 이런 음식들은 지향식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저염식이 되는 거예요. 닭가슴살이나 현미밥, 야채 샐러드 이런 음식들에는 당연히 짠맛이 덜하니까요. WHO에서 권장하는 나트륨의 하루 섭취량은 약 2000mg입니다. 수치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음식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국밥 좋아하시나요? 순댓국에는 약 1500에서 2000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짬뽕은 좀 빡세죠. 짬뽕집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1500에서 2000, 많게는 3000-4000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신라면은 1790이네요. 갑자기 너무 절망적이죠. 괜찮아요. 저도 다 좋아하는 음식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영상의 내용이 이런 음식들을 먹었지만 다이어트를 성공한 과정,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몇 가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에서 보여드린 음식들의 나트륨량은 대부분 국물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음식들 국물까지 다 마셔버리는 게 아니면은 저 정도까지 나트륨 수치가 몸에 들어오진 않아요. 저도 평소에 라면 즐겨 먹는데요. 사실 국물은 몇 숟갈로도 충분합니다. 평소에 몸에다가 다채로운 맛을 채워준 것과 폭식증 해결과도 관련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죠. 막 국물을 끝까지 다 마신다, 원샷 때린다, 완뽕한다 이런 게 아니라면 라면 먹는 거나 일반식 한 끼나 한 단지 구성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로 수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기준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조금씩 나트륨 성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복잡하게 들어가면 아질산 나트륨, 중탄산 나트륨 이런 분류들도 있지만 그냥 다이어트만을 위한 정보로 간단하게 보자면 한국식 음식들에는 마늘이나 파, 김치나 된장 이런 발효식품들도 함께 섭취되면서 상쇄되는 특성도 있고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걱정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공식품들의 액상과당들, 거의 모든 식품에 점점 많아지는 당류들이 심혈관계 질환, 3대 성인병 이런 것들을 낳는 현상들이죠. 여러분 건강관리라는 것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제대로 파악하고 방향성을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나트륨? 적정량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이제는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가짜 다이어트 과정에서는 일정량의 식사, 영양분의 섭취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흔히들 염분이든 칼로리든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진다고 착각합니다.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평생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하는 다이어트 식단을
지속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계속 해보세요. 진짜 어려워요. 저도 포기했고 극소수 중에 극소수입니다. 그런 분들이 스포츠 모델, 운동선수, 연예인, 전문가 선생님들, 보디빌더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 권장 섭취 칼로리가 2500kcal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약 5대 3대 2 정도로 2500kcal를 다 채워서 먹고 나트륨도 1500에서 2000mg 정도 섭취하면서 활동하고 운동하는 게 극한의 저염식, 닭가슴살, 현미밥, 방울토마토, 샐러드 식단을 먹으면서 힘이 없어서 운동 효율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다이어트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5일짜리, 10일짜리, 한 달짜리 다이어트 말고요. 진짜 3개월, 6개월, 1년,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체중 감량, 체지방 감량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수분이나 비타민, 미네랄 섭취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렇게 편견을 깨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영상 보시는 대부분이 그 다이어트 식단이 너무 어려워서 자꾸 폭식증을 낳으니까 요요 현상이 오게 만드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정말 극한의 식단보다는 살을 안 찌는 체질을 바꾸는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효율적입니다. 왜냐면요, 바로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영양분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극한으로 체지방만 감량하는 거는 수명을 갖다 쓰는 일입니다. 잘 먹으면서도 건강까지 지키고 컨디션 좋게 살을 뺄 수 있는데 굳이 미래를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나트륨에 대한 얘기였고요. 적당히 잘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더더욱 다양한 저의 식사 패턴이나 가짜 다이어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살 안 찌는 체질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번에 오픈한 가짜 다이어트 네이버 카페로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합류하시는 분들께는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제가 식단 관리 없이 6개월 만에 체지방률 8%까지 만든 방법에 대한 PDF 전자책 무료 신청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 안 찌는 체질을 전달하고 있는 방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